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준호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465번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행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행정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2,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무 범위는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관리 운영 및 점검, 해수욕장 구조장비 임차 운영 및 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훈련, 배치, 운영, 복무관리, 그 밖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장비 인력 장비 기준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소재 17개 해수욕장이 되겠으며 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시설과 인력 투입 및 장비 확보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개장 기간은 준비기간 3일을 포함 5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간을 선정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1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465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안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관리청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 퇴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고품질의 해수욕장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해마다 하는 거지만 또 기간의 만료에 의해 가지고 또 연장하는 부분에 이제 민간 위탁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위탁 사무 관련해서 우리 이제 안전시설하고 인력 투입 및 장비 확보 기준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이제 전체가 다
뭐 적당한데 우리 중림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부패가 아예 시설물로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구조함 3 표지 물놀이 구역 2 표지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저 구조물에 이렇게 이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중립해수욕장의 채용 인원의 안전관리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많다. 3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구명 튜브도 실제로 이제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구명 튜브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3명이나 있다. 다른데 이제 인원이 이제 유형구역이 많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인원에 대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인력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거제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운영 영역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조정한다면 조정 가능한 부분이죠. 조정 예. 가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안전부표까지 없는 지역인데 3명이 있다는 거는 저기 이제 다른 3명이 있는 옥계나 구역에 대비해서 인원이 많다. 아니면 이제 이 인원 1명 정도는 다른 데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민간 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쭉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4번의 민간의 이제 전문 지식이라든지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들은 뭐 다 이제 일반적인 현황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 면허증 갖춘 인력을 보유한 단체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예전에도 그런 거를 충분히 갖춘 업체가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접수할 때부터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충분히 이거를 체크를 해서 이제 3년간 다시 이제 위탁을 하고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 기간 안에서 매년 또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전시설 쪽에 보면 저희 유형구역 있잖아요. 유형구역 예. 수용할 수 있는 그 예. 해수욕장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마 해수욕장의 그 규모에 따라 그럴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유형구역은 이렇게 해수욕장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준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그들이 이제 임의로 정하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예.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거제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에 네네. 보면 네. 저희들이 그 기준이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구역이 지금 나옵니다. 그 용역 보고에서 예. 이 해수욕장마다 이렇게 다 예. 수치가 나온 겁니까? 예,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얼핏 저번에 그 다른 의원님이 너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런 얘기가 들은 게 있어서 그게 그러면 그거 없이 그 용역 평가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네요. 예. 하고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그 2025년도 내년을 대비해서 거제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합니다. 그때 아마 또? 올해 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구역이라 그 수용할 수 있는 유형 구역을 조금 유동성 있게 한번 하도록 그래 한번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전문형 검토 보게도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하고 나서 사고가 하나도 없고 이런 자료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맞습니다. 전문적인 데서 하니까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수치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구역이 좀 작아지거나 이래서 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매년 해마다 그 안전성 그거는 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예, 하기 전에. 맞습니다. 우리 매년 저희들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양희 의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 위탁 3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을 하되 매년 공모를 해서 그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3년 수탁 그러니까 위탁
그 주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수탁자를 선정해서 3년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뭐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하면은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더 좋은 업체가 더 좋은 그 위탁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탁 준 지 3년 됐습니다. 3년 3년 차입니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오고 이제 3년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 기간을 갖다가 다시 3년으로 연장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시가 직영할 때는 그 예산이 어쨌든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서 민간 위탁하면서 한 8억, 9억 늘었고 9억, 뭐 10억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13억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물가 상승 뭐 등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산은 올라가겠으나 거의 이제 13억, 약 14억 정도입니다. 13억 7천만 원이니까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유형 구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전성을 얼만큼 담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유형 구역을 너무 좁게 잡아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게 하면 안전 관리는 하기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거 아까 좀 확대를 해달라고 한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전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법령에 보면 위탁은 원래는 그 관리청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위탁하더라도 지역 번영회나 어촌계, 지역 공동체나 공익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우리 쭉 예를 들어 놓은 게 뭐 공사, 공단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예. 그래서 저는 한 3년간 저희들이 그 민간에 위탁한 결과를 제가 봤을 때 2024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지고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 해양 레포츠 센터를 같이 그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우리 공사가 이걸 좀 맡아서 하면 왜냐하면 이걸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17개가 되는 해수욕장을 한 여름 동안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이걸 좀 전문성을 띠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보다는 저희들도 공사와 어느 정도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뭐 우리 수상 오토바이 이런 거 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상 오토바이가 저희들이 보유한 데가 지금 한 4대 정도 되는데 또 네.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이게 보면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유하는 장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갖춰야 할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기관에서 뭐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비 규명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이런 장비가 해양 레포츠 센터도 동의 이게 필요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그 이용 기간에 쓰고 나머지는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 뭐 다양한 레포츠 해양 그 레포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해양 레포츠와 해수욕장 통틀어서 해양 산업 전체를 우리가 어차피 그 해양 그 개발공사에서 저는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업체가 바뀌면서 매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거든요. 문제가 지적되면 그 다른 업체로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거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책임지고 전문성 있게 전문가도 키우면서 저는 이걸 모두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사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된다면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처럼 그 실적도 없는 그런 단체,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업무 맡으시고 예, 처음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해수욕장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맡으셨는데, 작년 여기 2024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시가 좀 됐던 부분들 다 파악을 하셨나요? 일부는 좀 파악은 했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년 한 해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제일 문제시 되었던 거는 물론 이제 안전상의 문제는 뭐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해수욕장이 그제 우리 관광 산업에 있어서 큰 뭐 자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형 구역이 너무 좁다. 이건 너무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물론 이제 안전성 평가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재미, 오락, 또 그런 추억은 또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불평불만만 하다가 가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올해 이 소유 예산 계획을 13억 7,2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거의 이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줄을 차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장비 이 8페이지 있는 장비 중에 우리 시가 지금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 개 안 되죠?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281개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그 장비가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금 사고 그 옛날 요트 예, 거기에 장비 예, 건물에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그 장수도 흡수하고 그다음 오래된 장비들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뭐 그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하는지도 뭐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장비가 안에 있을 같기도 하거든요. 예, 예. 뭐 그렇죠. 한번 예. 그 부분에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어놨던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요 근래 또 이 업무를 다시 맡은 직원들은 무슨 장비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 장비를 계속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고 하니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해수욕장 관리 매년 해야 되니까 전문적인 창고를 좀 구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또 정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도 한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네.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국 역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건물이니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넣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전문화된 창고를 준비를 해서 잘 좀 관리가 잘 되고 정비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조라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한철 지나고 개장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 1년 동안 또 모래들이 한쪽 가장자리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개장 전에 또 모래를 싣고 나옵니다. 장비를 더해서 장비가 뭐 덤프트럭을 얘기하면 뭐 15톤 덤프트럭을 뭐 여러 수십 대를 싣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조금 에러존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 구절 해수욕장 운영위원 쪽에 해서 모래를 이제 저쪽에 가장자리에 몰려 있는 거를 이쪽 우리
제일 중앙부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작업을 하거든요. 그 해수욕장 운영위원 쪽에 그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해수욕장 제일 끝 부분에 모래를 싣고 나올 수 있는 뭐 길을 좀 개설한다든지 그것도 콘크리트를 개설을 하더라도 모래에 파묻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길이 필요하면 모래를 걸려고 그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매년 그 부분들을 구조라 해수욕장 개장식 때 가면 그 부분을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수욕장에 또 콘크리트 시설을 또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서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은 또 과장님께서 또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도 아시고 이번에 구조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예, 두 가지만 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이제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이 이게 지금 조례 내용입니까? 안전시설, 안전시설 돼 있는데 발췌가 지금 조례에서 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및 구명 튜브 해서 제일 마지막에 4번에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이용 고객 수가 5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에는 구명보트하고 또는 수상 오토바이의 합이 한 대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중립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이제 수상 오토바이하고 구명보트는 아예 없어요. 사람만 이렇게 3명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사람은 적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안전시설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맞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인명사고가 사실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 가지고 19년도에서 21년도, 그리고 이제 22년도에서 24년도는 한 건도 지금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타 지역에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이제 안전관리 요원을 모집하고 구하기가 힘들다. 그 당시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에다가 이거를 주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공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인건비 맞추는 것도 그 외지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왔을 때에 그 뭐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좀 맞추기가 힘들다 하는 그 당시 때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 전문으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육과 충분히 이제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2년부터 이제 민간 위탁으로 되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곳입니까 해수욕장? 민간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해수욕장이 뭐 등록된 해수욕장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총 17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중림 해수욕장 빼고 16개 해수욕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림 해수욕장은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으로 이제 폐쇄된 곳이잖아요. 실제로는 거기가 이제 대우공영청에서 그 해수욕장으로 이제 개장하지 않는 곳으로 되어졌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사용하지 있었습니다. 못하게 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시설 시설문의 해수욕장에는 이제 중립해수욕장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빠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그래 하고 두 번째 우리 이제 22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22년 이후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죠? 지경에 비해서. 네. 일단 그 뭐 같이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제시 해수욕장을 총 17개가 되는데 예. 저희 우리 해양관광과 레저 팀에서 예. 관리를 합니다. 인원이 한 4명이 되다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우리 개장 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는 그것도 안전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요원 모집이라든지 충원, 구조 장비 운영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관리 충원이 가장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전문 자격 소지자 확보애로라든지 잦은 이직으로 무단 결근 발생 등으로 응급 발생 시 신속 제체가 자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그러한 그 안전관리 요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관리가 됨으로써 아마 민간 위탁하는 기간 3년 동안 인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문성이 민간의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 어떻든 안전이 더 확보가 되어졌다. 이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네요. 구입비와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정례되는 등 동일한 조건 민간 위탁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 우리가 직영을 하는 때는 한 4억 아깝서 우리 최양현은이 4억 5천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22년부터 9억 5천, 23년도에 10억, 뭐 지난해하고 올해는 이제 13억 7,200만 원의 예산들을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민간 위탁 한 이전에 한 2021년도에 예.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보니까 예. 그 당시에는 한 55명 정도를 예. 채용을 해가지고 한 인건비가 4억 4천만 원 정도가 아마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민간 위탁하면서 그 인원을 저희들 한 105명 정도 한 2배 정도로 더 늘렸습니다.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거의 맞지 않을까. 저희들도 한 8억 정도, 8억 9천, 8억 정도, 한 8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수치상으로 알겠습니다. 따질 게 아니라 안전은 쪽을 기준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55명으로 안전관리 요원이 10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요. 예, 또 맞습니다. 우리가 시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5명 정도 민간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105명 또는 장비가 또 더 늘어나게 되어졌고 또 응급 조치라든지 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외에도 저는 이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왜 민간 위탁이 필요한지 또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한번 주문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동부면, 이룸면, 남부면 등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 인력이 1명에서 2명 이제 해수욕장에 상주가 되어졌어요. 특히나 적은 면동에 있어서는 인력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행정 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또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상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했습니다. 피로감이라든지 서비스 질도나 그래서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직영의 방식으로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형태가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돼서 이것에 대한 변경도 요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 비용이 2배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효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민간 위탁 기간이 이제 3년이 되어진 연유를 저는 조금요 이게 지금 2022년 23년도에 한 개의 단체가 24년은 또 다른 단체가 했잖아요. 나름대로 민간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저기 있는 서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그 수탁 기관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2개 단체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당장 3년을 맡기기에는 이제 마찬가지 선비세 공공성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3년을 맡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관광공사가 맡아야 된다라는 나름의 명분과 논리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3년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3년 뒤로 미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3년은 한 번 더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민간 위탁이 3년이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가 능력이라든지 된다면은 뭐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3년 기간 예, 일단은 위탁을 주고 1년에 위탁은 그만두게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위탁은 기간이 3년을 정해놓고 그 운영 위탁 기간은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는 민간 위탁 운영하고 내년부터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장기간 우리 민간 위탁이 아닌 뭐 공사에서 추진한다든지. 아니 그 여기 이제 3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민간 위탁을 올해 계약 체결할 때 3년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1년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저는 3년으로 돼 있었어.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원래 기간은 위탁 기간은 3년을 정해놓되 그 민간 위탁 기간 운영은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맡겨놓고 사망 사고나 중대 사고는 발생치 않았잖아요. 다만 해파리 쏘임 뭐 이런 사고는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나 운영이 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 보면 저희들이 그 도비 보조 사업에 저희들이 뭐 해파리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해파리가 유입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관리 요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만약 그 해파리가 발생 시에는 저희들 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서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4월부터 우리 해안 지킴이를 공모해서 채용하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항만과 내지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해수욕장의 해안 지킴이가 단지 뭐 쓰레기 청소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이게 보면 모래가 매년 여러 해수욕장마다 양빈 작업을 하고 그게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해안 지킴이 활동 중에 이게 모래가 어느 시기에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바람에 의해 이게 유실이 되어지고 또 구조라학과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해수욕장 어느 부분에 모래가 쌓이더라. 이런 나름대로 해양 생태의 기본적인 해수욕장 모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할 수 있거나 또 그 지역의 어떻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애정과 어느 정도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을 통해서 좀 기록하는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을 조금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네에 해양 생태계, 해수욕장 관리, 변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에게 조금 한 6개월이긴 7개월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모래가 쌓이고 유실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을 기록만 해놓게 되더라도 모래 유실 또는 쌓인 부분들을 어떻게
유실되지 않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어떤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가서 청소만 하고 둘러보는 여기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무정입니다. 거제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5개 광고물을 관리하는 시군급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표준 조례안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전자게시대 표출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안. 두 번째로 5개 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이나 위촉 시에 조명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를 추가하는 안.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돌출 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 요건 이제 기존이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대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조는 문구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 중에 그 전자게시대 표출 기간입니다. 표준 조례안대로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럼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그냥 구성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본문에도 그 5개 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그냥 구성한다로. 이거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삭제를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제3항 제1호 중에 5개 광고 심의위원 위촉 사항입니다. 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을 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부분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중에 이거는 민간위원입니다. 국어, 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을 여기에도 조명 부분을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중에 5개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돌출 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으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제29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이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33페이지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을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에 따른다라고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사항입니다. 요거는 표준 조례안대로 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략 보면 한 4,000원 정도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그제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사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부터 사업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배포한 표준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그제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5개 광고물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또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그 표준안에 지금 맞춰서 표준안대로 조금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게 조금 43페이지 그 신구 대조표 보시면 신구 조문 대조표 보시면 13조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돌출 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 이렇게 조금 세분화 구체화하신 건데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높이나 세로 이걸 우리가 이게 뭐 단어를 좀 맞추자면 예. 가로 세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높이나 넓이 이렇게 가야 되는 예.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뭐 좀 전에 제가 이 보고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광고물 그 법에 따라 갖고 네. 그 지상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간판의 높이가 아니고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건물의 간판이 예. 그 지상 땅에서의 높이를 얘기하는 예. 겁니까? 간판의 하단이 4m 간판의 이상. 맨 아래쪽이 예. 땅에서의 높이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높이가 4m 이상일 경우 이상의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심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판이 그러면 이 높이를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리고 한 세로 그러니까 3층 정도 이상으로 그러-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예. 지상에서 간판의 맨 하단과의 그 간격을 예, 예.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보면 간판의 높이와
세로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 이제 세로 규격은 간판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세로와 예, 예. 가로. 예 예. 사실상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우리 세로 규격만 이거 지금 제한을 두는 겁니까? 당초에는 이제 돌출 간판 벽면에 부착해서 지지대를 이용해서 나오는 돌출 간판이 크기가 4m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표준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 되는 거. 또 그리고 간판의 크기가 세로가 4m 이상 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그러니까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4m 이상인 옥상 딱 정해놨네요. 옥상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인 예.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예. 단 이제 옥상 간판은 옥상의 바닥면에서 4m를 이야기합니다. 아,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 조례만 보면 오해를 하겠네. 그죠? 그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해갖고 해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아유, 그게 그러니까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표준 안에는 네. 높이가 4m 이상인 모든 광고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는 그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키 갖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를 좀 더 줄였네요. 예. 근데 사실상 보면은 모든 광고물의 대상이 뭐 에드벌룬도 있고, 근데 네.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표준 안 하고 갖다 보시면 아마 무방하십니다. 이런 크기의 광고물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 예. 1년에 뭐 한 서너 건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조례로 좀 명확히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뭐 설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앞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제 그 항에 대해서 문구가 사실은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제안을 해보면 그 도출 간판의 세로 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이제 높이나 세로 규격이 4m 이상에서 높이나 부착 크기에 세로 규격이 4m 이상, 이 부착 크기가 들어가면 두 개가 이제 별도로 들어가니까 의미가 더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착 크기라면 가로 세로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희는 이제 세로만. 그러니까 이 부착 안에는- 크기의 세로 규격이,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대로인데 예. 그러니까 앞에는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돌출 간판의 세로 규격의 그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뒤에 이제 세로 규격이 4m 이상인 거는 뒤에 간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세로 규격이 4m 이상 앞에 부착 크기에 여기 들어가면 양쪽이 다르다는 게 명확하게 좀 저희도 이걸 갖고 이제 굉장히 의미 고심을 좀 전달이 많이 될것 했거든요. 같아요. 했는데 부착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 벽면 이용 간판이 원래 부착 간판이거든요. 그거하고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설명하고 그 심의를 거칠 건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심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간판 제작이나 또 부착하는 간판을 이용하는 이제 뭐 식당이나 건물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것은 또 도시계획까지 문의해서 또 세상- 한다면 크게 문의가 예. 없을 것 같아요. 광고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5개 광고물 등을 관리하여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한 고연이음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정 목적 및 정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차장 운영 시간, 주차 요금,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안을 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행정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조 운영시간, 유료 운영은 08시에서 22시, 무료 운영은 22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제5조 주차요금은 별표 1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월 정기주차권, 이항의 정기권 등록 대상은 첫 번째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과 입주기관 단체 상근 직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주차 면수가 84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은 주차 면수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 주차 요금의 감면은 별표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제10조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입니다. 부설주차장 요금표에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매 10분마다 200원씩, 일일 최대 주차 요금은 7,000원이고 월 정기 주차는 10,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거제시청의 부설주차장하고 좀 참고를 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입니다. 첫 번째 주차요금 면제 조항하고 두 번째 주차요금의 50% 감면 조항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3과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의안번호 제468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이용센터 및 광장에 조성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 이용자의 주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 시설 관련해서 거점 시설이 들어오고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관련 조례인데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 59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우리 별표 1에 보면 실질적인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요금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일 최대 주차 요금, 그다음에 월 정기 주차 요금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 57페이지에 제7조 주차 요금 감면 등의 제1항에 보면 나와는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차장에 가면은 이제 1일 최대 주차 요금이 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0% 감면이기 때문에 난 3,500원만 낼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 정기 주차가 10,000원인데 나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5,000원만 낼 거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이슈화가 돼서 조금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례에 담겨 있지만 혹시 나중에 그 표시를 바깥에 표시를 할 때 요 다만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밑에다가 꼭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교통과에다가도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옥포의 국제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감면 차량이지만 서버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차량이랑 동일하게 주차 요금이 나갔다. 그래서 그 서버하고 알아보니 이제 서버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서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감면 차량은 인식해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부설 주차장은 자동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포도 나중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될 거고 예, 예. 그때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일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대상지는 현재까지는 고현입니다. 고현 위험센터. 그럼 옥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예, 옥포가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은 예. 아무래도 뭐 주차용도 조금 오를 사항이 생길 수 예. 있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정의에 예. 제2조 정의 1항에 그 이용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준공 시점 되면은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또 한 가지만 저기 이제 거제면에 이 도시재생 공동 이용 시설 이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도시재생 사업을 용이하게 선정받기 위해서 어떻든 부지를 우선 확보한 기도 했잖아요. 확보했습니다. 그걸 어떻든 지금 주차장으로 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주차장은 여기 이제 도시재생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되지 대상지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제 자그마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건 교통과 소관이나 안전건설국장님의 이제 소관이긴 하나 이제 그걸 현재 이제 뭐 업내장에 예. 다니시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제 주차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주차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활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은 업내장을 오시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예. 위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자리에서 만든되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공동이용시설 부설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예. 이게 좀 주차 요금을
맞는 형태로 해서 관리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검토해서 내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배경이 예. 그래서 한번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재양 의원님. 네, 예. 뭐 이미 이건 과장님 설명하셔서 제가 뭐 따로 뭐 질문 드릴 건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주차장 거제시의 주차장 시설은 저는 통합 관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는 일괄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도시재생시설 공동이용시설 부설 주차장이든 우리 시청의 부설 뭐 주차장 등등 이게 다 아직 지금 총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빠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부서별로 만드는 걸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주차장은 전체 우리가 그 수급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 조례 안에 이걸 좀 다 넣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사실상 이 부설 주차장 조례는 그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최초입니다. 사실 최초고 우리 시청 부설 주차장은 그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부설 주차장 조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의논해서 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차장은 좀 그렇게 좀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